어머님 오셨어요? 문을 연 유화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도 씻지 않은 듯 했으며 낡은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들고 간 카네이션 화분을 건네자 유화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무 곳에나 올려두었습니다. 아, 귀찮게. 뭘 이런 걸 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이런 거라도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찬도 모두 며칠 된 듯한 것들이었고 간장 한 종지 떠오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녀는 매일 밤 달림을 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많은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불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고 이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언젠가 이곳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씩 임신 소식을 전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움과 시기심이 교차했고 이런 감정이 드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우울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마음속 상실감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애수가, 우리 함께 절에 가보는 건 어떨까? 부처님께 기도드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구나. 이 말을 들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그녀에게 임신 압박을 주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한 줄기 희망을 보았고 이튿날 새벽 시어머니와 함께 산사로 향했습니다. 108배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고 매주 절을 찾아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구입한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가 드디어 부모가 되는구나. 시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 온 가족이 모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복돌이라는 태명을 지어주었고 모두가 이 이름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삼신할머니께 감사 기도를 올렸고 그녀도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태교를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배 안의 아기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고 건강한 아기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만을 골라 먹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면 매일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돌아, 아빠랑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곁으로 와주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고 그녀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임신한 이후로 그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보여주고 싶어서 하루하루의 감정과 변화를 세세히 기록했고 가끔은 아기에게 쓰는 편지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위해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태교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배가 불러올수록 가족들의 행복도 함께 커져갔으며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매주 말이면 두 분은 함께 아기 용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둘 장만했고 아기 방도 차근차근 꾸며 나갔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상실감은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가정은 새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건강한 사내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귀한 손자의 이름을 인선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이는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지난 시간의 고단함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선이 엄마를 꼭 닮았네. 남편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갓난아기의 작은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품에 안으니 이제야 진정한 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인선이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크지 않았고 모유 수유를 할 때도 조용히 젖을 물며 얌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선이의 독특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울거나 떼를 쓰는 일이 거의 없었고 혼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창밖의 나무와 꽃, 날아다니는 새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인선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그녀가 물으면 인선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기 나무숲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 이런 인선이의 모습에 그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섬세한 감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친구들을 배려하고 장난감을 나눴으며 다투는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인선이의 모습을 보며 지난날 절에서 했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 착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응답받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선이는 말수는 적었지만 한 번 하는 말에는 늘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순간 그녀와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고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에게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인선이는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 깊은 아이로 자라났고 그의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는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인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 이토록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어 더없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인선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하지만 올곧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의 가슴 한켠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인선이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아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인선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환경에 녹아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던 인선이에게 어느 날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 시간, 인선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와 남편은 식사를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아들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녀와 남편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성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던 아들이었기에 이 고백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인선이는 천천히 하지만 설렘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연주라고 저와는 많이 달라요. 항상 밝고 활발해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친구예요. 처음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려웠는데 연주가 먼저 다가와 줬어요. 인선이의 말에는 수줍음이 묻어 있었지만 연인을 이야기하는 눈빛만큼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책을 찾다가 마주친 순간 연주가 먼저 밝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워서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연주는 음악을 전공하는데 피아노 연주를 정말 잘해요. 저는 그런 연주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정말 기쁘다.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면 좋겠네. 그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던 인선이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마치 작은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를 벗어나는 것처럼 인선이도 이제 자신만의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간 아들의 지나친 내향성을 걱정하며 남모르게 한숨을 쉬던 부부에게 이 소식은 작지만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인선이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여자친구라는 점에서 그들은 이 만남이 아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인선이는 연주를 만난 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음악회에 가고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에 가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서 항상 고맙죠. 제가 말이 없고 표현이 서툴러도 연주는 항상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인선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첫사랑의 설렘과 두근거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 늘 하던 것처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첫사랑을 위한 기도도 함께 올렸습니다. 작은 연인들의 사랑이 따뜻하게 피어나기를, 그리고 이 만남이 인선이의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며칠 후 인선이는 처음으로 연주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아들의 첫사랑이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아들이 조금씩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모습은 마치 봄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마침내 인선이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던 날,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여자친구이기에 그녀는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연주를 처음 마주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제 이름은 박연주예요.
인선이 오빠랑 사귀고 있어요. 첫인사부터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떠들썩하게 말하는 모습에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에도 연주는 인선이의 팔에 계속 매달려 있었고 부모님 앞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과도한 애정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한번 먹어볼래?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권했지만 연주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먹을래요. 살찌니까요. 심지어 그 말투에는 거절의 의미를 넘어선 약간의 무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당혹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게다가 식사 중에도 연주는 인선이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먹어봐. 야, 진짜 맛없다. 왜 이런 걸 먹어?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선이는 오히려 그런 연주의 모습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연주에게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귀찮아요. 공부 같은 거에서 뭐해요? 어차피 결혼하면 되는데.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인선이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첫사랑이기에 또 인선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연주가 돌아간 후 그녀와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아들의 연인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인선이가 처음 사귀는 거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전까지 항상 예의 바르고 신중했던 아들이 왜 이런 성격의 여자친구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의 실수도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늘 하던 감사기도를 할 때도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인선이에게 좋은 경험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시행착오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대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 인선이는 군대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결정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인선이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연주와의 관계를 걱정하는 인선이를 보며 그녀는 묵묵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연주가 기다려준다고 했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매한가지네요. 그래. 군대는 긴 시간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약속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지내보렴. 입대 전날 밤, 인선이는 연주와 마지막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날 늦게 돌아온 아들의 눈가가 붉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과 함께 입대하는 날, 연주도 함께 배웅을 나왔습니다. 오빠, 나 꼭 기다리게 전화 자주 해. 하지만 현실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훈련소에서의 한 달이 지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처음에는 매일같이 오던 연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도 2번을 넘기지 못했고 결국 입대 6개월 만에 연주는 헤어지자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인선이한테 전화 왔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그녀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들리던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비록 그동안 연주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의 첫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인선아, 첫사랑이 다 그렇단다. 이별의 아픔도 너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거야. 남편의 위로에 인선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알아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녀와 남편은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상처받은 것은 안타까웠지만 이 이별이 오히려 인선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연주의 예의 없는 행동과 이기적인 모습을 지켜봐 온 부모로서는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나 봐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첫사랑의 이별을 동시에 겪으며 인선이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인선이의 인생에 귀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군대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인선이는 점차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더욱 성숙해져 갔습니다. 편지와 전화통화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때로는 아픔도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대 후 복학한 인선이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서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활발하게 대학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여자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마다 부모님께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소개할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인선이의 말에 그녀는 매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개받은 여자친구들은 마치 복사한 듯 비슷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지나치게 활발하고 때로는 예의 없는 행동을 보이는 모습은 마치 첫 여자친구인 연주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받은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아들 가만 보니까 매번 만나는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사려 깊었던 아들이 왜 자신과는 정반대, 그것도 예의가 부족한 여자들에게만 끌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인선이가 데려온 여자친구가 식사 자리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음식을 개워내기도 했고, 또 다른 여자친구는 첫 만남에서부터 시부모가 될 사람들 앞에서 민망할 정도의 스킨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그 여자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선이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보완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인선이가 행복해 보이는데. 남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여자를 만나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할 때면 그녀는 특별히 아들의 인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행착오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묵묵히 지켜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올 때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아들의 선택이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에는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인선이의 표정이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방송국 예능 작가로 일하면서 늘 피곤해 보이던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늦게 퇴근하고 때로는 주말에도 일하느라 지쳐 보이던 아들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서른을 앞둔 아들의 진중한 고백에 그녀와 남편은 놀라움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연인들을 만나왔지만 결혼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인선이가 소개했던 여자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라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지해요. 지금까지와는 달라요. 제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인선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만나온 여자친구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활발하고 예의 없는 행동들, 부모님 앞에서의 무례한 태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니? 드라마 작가예요. 저랑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같은 회의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는데 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인선이의 말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성격의 매력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제가 야근할 때면 따뜻한 차를 타다 주고 제 대본을 꼼꼼히 봐주면서 조언도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줘요. 그녀는 아들의 말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숙한 사랑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동안 제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다는 거 알아요. 솔직히 저도 제가 왜 그런 사람들만 만났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저와 정반대인 사람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녀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이 더욱 기뻤습니다. 남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란다. 이제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정말 기쁘구나. 고마워요, 아빠. 이번에는 꼭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기로 했어요. 그날 밤 기도를 하며 그녀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아 기뻤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달라진 모습만으로도 그녀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주말을 기다리며 그녀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처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을 설렘과 기대를 안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주말이 되어 그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예감이 들었기에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현관문이 열리고 인선이와 함께 들어온 여자친구를 보는 순간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최유아라고 합니다. 첫 인사부터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유화는 양손 가득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있었고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차림새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평소 요리를 좋아해서 약소하지만 직접 만든 김치와 약과를 가져왔어요. 유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차분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시부모가 될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을 들 때마다 먼저 어른들께 권하고 대화할 때도 적절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이 방송국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도 유화는 진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그녀는 유화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아들의 진정한 반쪽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선이를 바라보는 유화의 눈빛에서 깊은 애정과 존중이 느껴졌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인선 오빠가 늘 부모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오빠이기에 더욱 믿음이 가고 의지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유화를 보며 그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만나왔던 수많은 여자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지적인 매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유화가 돌아간 후 그녀와 남편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아요. 남편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기도를 하며 그녀는 특별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인연을 만난 것 같아 기쁘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하니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시간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온 그녀의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가족이 될 유화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 어느 날, 그녀는 유화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던 유화의 눈가에 문득 슬픔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유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화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5살 때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 후로는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아버지가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셨지만 가끔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늘 완벽해 보이던 유화가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자란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어머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제가 못 받았던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즉시 유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유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결혼식 때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많이 서운했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유화를 포옹했습니다. 그동안 유화가 보여준 깊은 배려심과 성숙함이
이런 아픔 속에서 자라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친딸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유화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여자로서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쇼핑을 함께 다니며 모녀의 정을 나누었고 서로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할 때면 그녀는 유화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더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유화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앞으로 평생 이 딸을 잘 보살피게 해달라고, 그리고 유화가 받지 못했던 모성애를 자신이 온전히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화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하늘이 보내준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이는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진 시간을 보내면서 인선이와 유화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를 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인선이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유화를 만났을 때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친딸이 시집 가는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유화가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우리 유아가 더 예쁘구나. 정말 축하한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녀는 유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유화에게 오늘만큼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 효도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식장에서 인선이가 유화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오래전 자신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의 반려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네요. 남편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랜 시간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그녀는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유화가 친딸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후 새 신혼집은 직장 때문에 좀 멀리 정했지만 두 사람은 주말마다 찾아와 그녀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화는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왔고 그녀의 요리 비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가족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어머님표 김치찌개를 배우고 싶어요. 인선 오빠가 어머님이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유화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늘 감사했습니다. 멀리 살면서도 매주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자신을 챙기는 며느리가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시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소식에 그녀는 더없이 기뻤습니다. 이제 수시로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주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어머님. 앞으로는 매일 들러서 인사드릴게요. 유화의 말처럼 두 사람은 퇴근길에 자주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갔습니다. 유화는 마치 친딸처럼 수시로 들러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그녀의 건강을 챙기며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어머님, 이 영양제 꼭 드셔야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나이 드실수록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흔한 갈등이나 불화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때로는 유화가 친정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할 때면 그녀는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특히 유화라는 귀한 며느리를 보내주신 것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유화의 어머니도 분명 지금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정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여 더욱 따뜻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이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화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녀는 마치 자신이 다시 한번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들 인선이를 임신했을 때의 그 설렘과 기쁨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유화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고 마침내 은석이가 태어났을 때는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은석이 좀 안아주세요. 어머님 품에서는 금방 잠이 드네요. 유화는 육아에 지칠 때면 언제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안고 얼으면서 옛날 인선이를 키우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은석이의 작은 손가락을 잡을 때면 30년 전 인선이의 손을 잡았던 그때의 감격이 새록새록 피어올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요. 어머님이 된장찌개 해주신대요. 퇴근 무렵이면 종종 걸려오는 유화의 전화에 그녀는 늘 기뻤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녀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인선이와 유화는 데이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와 남편이 기꺼이 은석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님, 은석이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오래 안 있다 올 거예요. 괜찮아, 젊을 때 둘만의 시간도 가져야지. 은석이는 우리가 잘 볼 테니 마음 편히 다녀와. 은석이를 돌보는 시간은 그녀에게 특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한 점원이 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딸이랑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 그 말을 들은 유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예요. 하지만 친모녀보다 더 가깝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그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자란 유화에게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어 감사했고, 유화 역시 그녀에게 친딸 같은 존재가 되어주어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할 때면 그녀는 이 행복한 시간들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까지. 그녀의 삶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해졌습니다. 특히 유화와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한 것에 대해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매일 밤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신 유화의 어머니께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을 제가 친딸처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은석이가 3살이 되어갈 무렵 그녀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유화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조금 더 퉁명스러워졌고 시어머니의 조언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손주 양육에 대해 조심스럽게 조언했을 때였습니다.
은석이가 요즘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화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 키우는 걸 못 믿으시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하고 다르다고요. 제 방식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유화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유화가 빨래를 부탁했다가 그녀가 깜빡 잊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급한 줄 아시면서. 이제 어머니 말씀은 믿을 수가 없네요. 심지어 그녀가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가져다 줬을 때도 유화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냥 두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이제 그만 신경 쓰시라고요. 이런 날이 있고 난 후 그녀가 은석이를 안아주려 할 때면 유화는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가, 이리 와.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이런 유화의 태도에 인선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어머님한테 그러는 거야? 당신은 몰라. 당신 어머님이 얼마나 간섭이 심한데. 그녀는 이런 유화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기도할 때면 예전의 유화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손주에게 사준 장난감을 유화가 현관 앞에 내다 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쓸데없는 거 그만 사오라고요. 이것도 다 치우는 사람한테는 일이라니까요. 이제 그녀는 유화의 날카로운 말투가 두려워져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시절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그녀가 은석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유화가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다며 손자를 맡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 후 곧 돌아온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유화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요? 은석이가 벌써 몇 번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곧 올 거야. 할머니랑 조금만 더 놀자. 하지만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여전히 며느리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걱정되는 마음에 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선아, 유아가 아직도 안 왔어. 네, 아직도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어머니. 하지만 인선이의 전화에도 유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은석이를 재워놓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새벽 1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현관문을 열자 술 냄새가 진동하는 유화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하이힐은 한쪽만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라면 먹고 싶어요. 어머니, 라면 끓여주세요. 그녀는 충격을 받은 채로 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어머님 왜 가만히 계세요? 라면 해달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유화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녀는 은석이가 깰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쉿. 은석이가 자고 있어. 그녀가 조용히 주의를 주자 유화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은 맨날 저보고 뭐라고 하시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근데 왜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유화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해장국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유화는 아무 말도 없이 은석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한 사과는커녕 집안은 엉망이었고 소파의 이불도 그대로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인선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알렸습니다. 아들아, 어제 내 아내가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단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유화는 더욱 냉담해졌고 은석이를 맡기는 일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렸고 찾아가도 피곤하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할 때면 그녀는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유화의 어머니께도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안이 너무나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을까 하는 자책감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화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의 사건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애정을 무너뜨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유화의 돌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육아로 인한 피로가 쌓여가던 중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방송작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마감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었고 거기에 완벽한 며느리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해졌습니다. 유아야, 은석이 간식은 제가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마.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배려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시어머니가 채워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특히 동료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너무 시어머님께 의지하면 안 돼. 나중에 독립성이 없다고 구박받을 수도 있어. 맞아. 우리 시어머님도 처음엔 좋다가 나중엔 잔소리가 심해지더라고. 이런 동료들의 말들이 유화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게다가 방송국에서 맡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패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면 시어머니가 깨끗이 정돈해 놓은 집안과 반찬들이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석이가 할머니를 더 찾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남편마저 매일 어머니의 반찬 맛을 칭찬하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유화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서운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가면서 유화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고마웠던 사소한 도움의 손길마저 불편하게 다가왔고 이는 결국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방송국에서 맡은 새 프로그램이 시청률 부진으로 고전을 겪으면서 유화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제작진들 사이에서 은근히 돌았던 작가가 경력이 짧아서 라는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고 그런 와중에 육아와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해졌습니다. 작가님, 이번 회차 대본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있으시니까
늦게까지 회의하기 어려우시죠?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이런 말들이 유화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완벽한 살림 솜씨가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아야,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를 끓여놨어. 유아야, 은석이 옷은 내가 정리해놨단다. 시어머니의 이런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남편 인선이 역시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지 않아? 너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 이런 말들이 유화의 귀에는 당신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질책으로 들렸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와중에 육아 모임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의 이야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시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도 문제야. 나중에 그게 다 시집살이가 된다니까? 맞아요.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다 독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변하시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유화의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시어머니의 선임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차 자신만의 공간과 역할이 줄어드는 것 같은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은석이가 할머니가 해주신 반찬이 더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마다 자신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유아 자신도 이런 감정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를 밀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존경하고 사랑했던 시어머니를 무의식 중에 서운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술자리 사건 이후 그녀는 여러 번 유화의 집을 찾아갔지만 매번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때는 친모녀처럼 다정했던 관계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유아야, 내가 김치를 담갔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는 이제 김치도 사 먹어요. 현관 앞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해간 김치통을 들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은석이가 보고 싶어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설거지는 쌓여 있었으며 은석이의 장난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유화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안쓰러운 마음에 청소를 도와주려 했지만 유화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만 신경 쓰세요.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유화는 차 한 잔 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말랐지만 물 한 잔도 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은석아, 할머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손주에게 다가가려 하자 유화가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은석이 지금 바빠요. 학원 갈 시간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예전에 유화와 함께 장보기를 하던 마트 앞을 지나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남편도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제 대화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오갈 뿐 예전처럼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드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유화는 늘 피곤하다며 일찍 자리를 피했고 은석이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 시간이면 그녀는 하늘에 계신 유화의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나 봐요. 유화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는 더욱 경직되어 갔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던 시절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유화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몇 번이나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인선이를 통해 전해 듣는 소식으로는 유화가 요즘 우울증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한때 딸처럼 여겼던 유화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밤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유화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좀 더 현명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그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유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 유화가 먼저 연락해서 식사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문을 연 유화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도 씻지 않은 듯 했으며 낡은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들고 간 카네이션 화분을 건네자 유화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무 곳에나 올려두었습니다. 아, 귀찮게. 뭘 이런 걸 다. 거실은 전날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빨래감은 소파에 대충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으로 안내된 그녀는 유화가 차리는 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이런 거라도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찬도 모두 며칠 된 듯한 것들이었고, 간장 한 종지 떠오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서가 할머니 왔는데 인사도 안 하니? 그녀가 손주를 부르자 유화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은석이 지금 게임하잖아요. 그냥 드시죠. 한때는 이 며느리가 어버이날이면 일주일 전부터 무슨 요리를 할지 고민하고 직접 장을 보며 준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대충 차려진 밥상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아야, 너는 예전에 어머님, 저도 이제 지쳤어요. 완벽한 며느리 노릇하는 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유화에게 완벽함을 강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유화가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변명일까요? 결국 밤 몇 술 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작년 어버이날 유화가 정성스레 준비한 삼계탕과 떡갈비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은석이도 직접 그린 카드를 건네며 할머니를 안아주었는데,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뭘까요? 유아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화를 위한 기도가 아닌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버이날의 서운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화가 아이를 맡기러 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아, 유아 왔어? 마침 밥 되네. 그녀는 일부러 찬밥을 데워 내놓았습니다.
반찬도 냉장고에서 꺼낸 묵은 김치와 시들어버린 나물 몇 가지를 대충 놓았습니다. 유화가 놀란 눈으로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너도 이렇게 대접했잖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평소에 따뜻했던 시어머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화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너는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기나 해. 식사 시간 내내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유화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고 그녀는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부엌으로 가는 순간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화가 은석이를 데리러 왔을 때도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은서가, 이제 가자. 할머니랑 좀 더 있다 하면 안 돼요? 안 돼. 어차피 할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빨리 가자. 그녀는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가. 나도 피곤하니까.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유아처럼 냉정하게 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렇게 해서는 관계가 더욱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유아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도 너무 아파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유화의 울먹이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녀의 행동이 두 사람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녀는 오늘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화의 진정한 사과를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화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폰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을지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화의 마음이 바뀐 것은 우연히 들른 친정아버지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유화의 집을 방문했다가 집안의 어수선한 모습과 피곤해 절은 딸의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아야, 너 요즘 시어머니랑 안 좋다며? 아빠, 어떻게 아셨어요? 너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없는 너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더라. 이제는 친딸처럼 키워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유화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가 널 제대로 못 챙겨줬잖니.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근데 시어머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해 주셨던 거야. 요즘 너 보면 옛날 생각나. 그때처럼 또 혼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 친정아버지의 말씀에 유화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미워요. 어머님의 진심을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밤 유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에 무례했던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말로는 사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화는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고 매일 정성스러운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화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우연히 발견한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일기장에는 자신에 대한 애정 어린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유아가 찾아왔다. 내 딸이었다면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였을까. 하늘에 계신 유아 어머니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 같다. 유아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럽다. 오늘도 기도했다. 우리 유아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은석이를 보고 있으면 유아의 어머니 생각이 난다. 손주의 첫걸음마를 보지 못하시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나라도 유아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지. 일기장을 읽으며 유화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무심하게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우울한 모습을 걱정하며 매일 밤 기도했다는 대목에서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화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사랑에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단순한 죄책감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딸로서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 정성스레 포장된 반찬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유화가 직접 만든 듯한 따끈한 소고기 장조림이었습니다. 반찬 통 위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단순한 5글자였지만 그녀는 왠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비슷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화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찬만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유아야. 그녀가 부르려 했지만 유화는 이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랑땡과 새로 담근 열무김치였습니다. 모두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유화는 다른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멸치볶음과 된장찌개, 또 어떤 날은 갈비찜과 무생채,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빈 반찬통을 돌려주려 해도 유화는 말없이 새로운 반찬만 두고 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유아가 이렇게 매일 반찬을 해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요리를 하려면 하루의 대부분을 주방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게다가 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8번째 날, 그녀는 유화가 장을 보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유화는 꼼꼼하게 재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이미 여러 가지 채소와 생선이 가득했고, 유화는 한참을 서서 고기의 질을 살폈습니다. 저기, 이 소고기 특별히 좋은 걸로 주세요. 어머님 반찬용이에요. 가게 주인과 나누는 대화를 듣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화는 이렇게 매일 시장을 다니며 최고의 재료를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흘째 되는 날, 유화는 처음으로 잠시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말로는 제 마음을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유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매일 요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셨을지, 제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지. 그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유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 잊자. 너도 많이 힘들었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사과보다 정성이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유화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열흘 동안의 정성 어린 반찬이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유아야, 이제 그만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 반찬을 두고 돌아서려던 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유화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유아야. 어쩌면 내가 너무 과하게 관여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어. 그녀도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어머님 일기장을 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친엄마처럼 저를 걱정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 난 정말 널 친딸처럼 생각했단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딸이 되어드릴게요. 은석이도 할머니를 더 자주 보여드리고. 그래,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마침 그때 은석이가 들어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은석이의 순수한 물음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은석이가 보기에도 좋겠다. 할머니랑 엄마가 다시 사이좋게 지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의 서운함과 오해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어색한 관계를 넘어 진정한 모녀의 정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둘 다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매일 저녁 기도할 때면 그녀는 이제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유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더 현명한 어머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유화의 어머니께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딸을 잘 보살피겠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화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유화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같이 요리 배우러 다녀볼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근처에 좋은 요리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요리 교실은 매주 화요일에 특별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경험과 감각이 만나 새로운 요리가 탄생했고, 실수를 하더라도 함께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은 퓨전 요리를 도전해 볼게요. 그래, 나는 전통 방식대로 해볼 테니 누가 더 맛있나 한번 보자. 요리를 배우는 동안 두 사람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게 되었고, 때로는 깊은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둘이서 제주도 여행 한번 다녀올까요? 그렇게 시작된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름을 오르며 나눈 대화, 해변을 거닐며 들은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 숙소에서 함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의 시간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실 친엄마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해변의 노을을 바라보며 유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물론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육아 방식이나 집안일에 대한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쓰린 경험을 교훈 삼아 두 사람은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유아야,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내 의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결해 보죠.
이제 두 사람은 주말마다 시장을 함께 보러 다녔고, 때로는 같이 스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갔습니다. 어머님, 이 옷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너무 젊은 스타일 아닐까? 전혀요. 어머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쌓여 두 사람은 진정한 모녀가 되어 갔습니다. 은석이도 이제 할머니 집에 더 자주 오게 되었고, 세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석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유화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일과가 되었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석이 학교 공개 수업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은석이가 얼마나 잘하나 보러 가야지. 학교에서 다른 학부모들은 이들을 보며 부러운 시선을 보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토록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 특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랑 며느리가 정말 친해 보이세요.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죠? 주변의 이런 물음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서로를 찾습니다. 유화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녀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면 유화가 무조건 동행합니다. 어머님, 제가 옆에서 꼭 지켜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석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도 이제는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유화의 새로운 교육 방식이 만나 은석이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그녀와 유화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고, 남편과 인선이는 은석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때의 어려움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매년 가족 여행도 함께 갑니다. 올해는 유화가 제안한 유럽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은석이의 방학에 맞춰 온 가족이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모든 준비를 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즐기기만 하세요. 매일 저녁 기도할 때면 그녀는 이 행복한 순간들이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유화의 어머니께도 이야기합니다. 딸을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운다고 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쌓아 올린 이들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며느리가 아닌 딸을 얻었고, 손주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안에는 늘 따스한 기운이 감돕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